안녕하세요. 하이파이 스터디입니다. 그, 이제 11월 21일로 날짜가 결정된 그 제8회 고교증권 경시대회 준비하는 방법을 좀 안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올해로서 제8회고요. 11월 말이 될 줄 알았는데 11월 18일 날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바로, 3일 뒤네요. 지금 현재 신청은 받고 아직 안 받는 것 같고, 요, 고교증권 경시대회에서 조금 주목할 사항 중에 하나는 실제로 문제 내는 쪽이 서울대 경영대학 증권금융연구소이기 때문에 문제 수준도 상당히 좋고요. 좀 해볼 만한 그런 상당히 공부해볼 만한 그런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. 오지선다로 약 80문항 정도 나오고요. 자, 이제 아마도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실제 문제를 한번 보시죠. 지금 이게 작년도 7회 실제 시험 문제를 지금 PDF로 띄워놓은 건데 1번부터 50번까지는 그 100점 2점이고요. 총 80문제고 좀 넘어가 보시죠. 이렇게 쭉 좀 간단한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50번부터 70번까지는 이제 100점당 3점 이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. 별로 보신 적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. 실제로 좀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것들도 좀 나오고요. 제가 쭉쭉 남겨드릴게요.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는 것은 전반적인 시험의 출제 경향,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입니다. 전혀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나온 duration이라는 개념도 좀 나오고요. 좀 복잡합니다. 자, 요 뒤에 71번부터 80번까지는 이제 4점. 그래서 뭐 선물 옵션 뭐 이런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표로 주어지고 계산해서 숫자 넣는 것도 나오고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.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려고 마음 먹으신 거니까. 자, 이렇게 나와 있는 제 7회를 기준으로 자, 1회부터 7회까지인데 1회하고 2회는 초기여서 조금 문제들이 안 좋고요. 3회부터 이제 7회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.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구성되는지. 전년도에 저희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제 7회 증권경시대회 대상이 나왔었거든요. 그렇다는 것은, 하이파이 스터디가 이 증권경시대회에서 대회 관련해서, 나오는 어떤 출제 경향이나 대비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. 주제를 잠깐 보시면요. 실제로 이 위에 보시면은 아마 증권교육 표준교재 가지고 다들 공부하실 텐데 조금 모자랍니다. 그리고 이 책이 상당히 좋아서 처음에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실제로 좀 고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데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. 다시 나눠보면 한 6개 정도 분야로 나뉘고요. 증권 기초라고 말은 기초지만 조금 어려운 내용들 또는 시사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분야고요. 뭐 자본시장 통합법 뭐 이런 것들.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주식 분석. 주식에 대해서 뭐 대처대조표 관련된 것도 나오고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요. 주식가치 평가율. 예. 그다음에 간간히 나오는 게 채권 분석. 특히 채권은 경제학하고도 금리 구조하고도 연관이 많기 때문에 꼭 나옵니다. 몇 번 좀 나오다가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어서 요새 좀 잘 안 나오는 파생 상품. 그래도 주로 이 선물이나 옵션이라는 개념은 한두 문제 정도씩 고난이도 3점, 4점에서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상의 색깔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. 그 다음 증권시장이라 그래서 유가증권 발행시장, 유통시장, 코스닥 시장, 프리보드 시장 이렇게 각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한 어떤
거래 방법들 좀 세부적으로 나옵니다. 주식 매매 방법 특히. 그 다음 굉장히 지저분한 금융상품.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예금, 무슨 보험, 뭐 파생상품 관련한 뭐 ELW, ETF 이런 것들. 외우기 상당히 힘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약 6개 분야로 나옵니다. 자,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잠깐 살펴볼게요. 내려가 보시면 최근 5년간 3, 4, 5, 6, 7 증권기초 주식 분석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나옵니다.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다만 채권이랑 파생상품을 합쳐야지 한 20% 가까이. 왜 회별로 좀 달라진 걸 보면요. 자, 증권기초가 이렇게 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좀 늘어나는 분위기. 거의 4분의 1 가까이. 왜냐하면 이쪽에는 시사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보단 중요합니다. 주식 분석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고난이도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. 채권은 꾸준히 그래도 일부 나오고요. 파생상품이 전년도 6회까지는 좀 늘어나는 분위기였다가 이제 7회 되면서 확 줄었고요. 아무래도 이 파생상품은 시험 범위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기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. 이 증권시장, 유통시장, 발행시장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꾸준하게 나오고요. 금융상품은 5회 때 확 늘어났다가 6회 때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. 요새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면 대부분 학생들이 틀립니다.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. 내려가 보시죠. 자, 주로 그 입상의 당락을 좌우하는 3점, 4점 문제 비중을 보시면요. 아까 주식 분석이 전반적으로는 좀 줄어들었었는데 고난이도 배점에서는 비중이 큽니다. 그 다음은 역시 금융상품. 복잡하다고 그랬었죠? 그 다음에 증권시장. 그러니까 발행시장, 유통시장. 채권 분석도 빠지진 않고요. 하지만 고난이도 조금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때는 주식, 그 다음에 주로 주식에 관련된 유통시장, 발행시장,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, 외울 게 굉장히 많은 금융상품 쪽에 좀 집중을 해야지 큰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. 내려가 보시면 고난이도 배점이 주식이 증권 기초 부분이 좀 줄어들다가 7회는 좀 늘어났는데 이거는 최근 시사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랬습니다. 주식 분석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좀 줄어드는 분위기였었는데 이 다시 원래 back to basic으로 가는 분위기고요. 파생상품이 좀 6회 때 많이 나왔다가 7회 때 확 줄어들었고요. 증권시장은 소폭 줄어들었고요. 금융상품은 거의 여전히 비슷한 비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런 부분들 좀 잘 대비하셔야 되고요. 자, 말씀드리면 3점, 4점에서 뭐 다트라든지 각원지수라든지 또는 연결이냐 결합이냐 이렇게 좀 새로운 시사 상식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증권 표준 교재만 가지고 입상을 하기는 조금은 힘듭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전문화된 교재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책들이 증권 투자 상담사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범위가 아예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증권경시대에 입상할 정도로 한 200페이지 정도 제대로 보면 되는데 얘네는 한 500페이지 되거든요. 관련도 없는 내용이. 그러니까 전혀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.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정리된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 하이파이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지난 한 3년 동안 증권경시대회 준비 과정을 운영해 왔었는데요. 이제 새로 이제 아이비스카이라는 이름으로 포털 사이트로 이제 좀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. 일단 10월 달에 이제 대치동에서 오프라인으로 개강할 예정인데 월드와이드 웹 하이파이 스터디 .net으로 들어오시면 나중에 이름이 바뀌더라도 이쪽으로 쭉 연결돼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인터넷 강의도 지금 거의 대부분 마무리돼서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. 그 좀 특화된 교재
뭔가 증권 표준 교재하고 동질화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전문화되고 시사적인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, 즉 금은동상 정도 탈 정도의 내용으로 좀 압축한 그런 교재와 그 모의고사 약 5회분 정도를 지금 최근 어떤 트렌드, 금융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좀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니까요. 이쪽에 들어오시면 이제 아이비스카이 쪽 같이 연결되니까요. 들어오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사이트 잠깐 보여드리면, 이 학생은 작년에 그 저희랑 같이 공부해서 대상 탄 학생이고요. 그 올해는 또 어떤 학생이 타게 될지. 이 하이파이 스터디 사이트인데요. 여기 안에 가시면 실전 종합반 개강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그 강의는 대치동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또는 이쪽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강의 관련해서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